자, 부모가 물려준 6억 아파트가 있는데 증여세만 7,760만 원이 나옵니다. 엄청난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3개월 안에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내야 되는데 목돈이 없어요. 목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꿀팁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돈이 있어. 낼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아요. 자, 조선비즈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24년 9월 11일 김보연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신 거고, 핵심이 이거예요. 증여세 2천만 원 넘으면 5년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자 성격의 가상금 연 3.5% 이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투자처 돌리고 세금 연부연납으로 내는 게 좋을 수 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텐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봅시다. 70대 박모 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막내 아들에게 경기도 소재 시가 6억 아파트를 이제 증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거다. 아들은 올해 취업해서 이제 신입사원이라서 모은 돈이 많지 않다. 아들을 대신에 증여세를 내려고 하니까 증여세 대납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또 나오죠. 그럼 거의 한 1억 넘게 나올걸요? 자, 피할 수 없는 증여세, 현명하게 내는 방법은 뭐냐? 자,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이득을 본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가끔 이거를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엄마 아빠가 자녀, 아들, 딸한테 뭔가 현금 증여를 했어요. 그럼 누가 이득을 봤어요? 당연히 아들, 딸이 지금 이득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이득을 본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이제 수증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를 이제 잘 키워서 얘네들이 취업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를 증여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누가 이득을 봤어요? 부모님이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님이 증여세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자녀가 그걸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득을 봤으니까 자녀가 이제 너무 어리거나 그 증여세마저 내가 대신 내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그게 재차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한 등비 수익률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내세요 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이게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내면 증여세만큼을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더 물어야 된다. 요 부모님이 증여자죠. 만약 박 씨의 사례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조금씩 나눠낼 수 있도록 연부 연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 말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나눠서 낸다는 겁니다. 자, 연부 연납 제도가 뭐냐? 자, 세금을 수년간 나눠서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증여세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 연납 신청하면은 일단 신고기한 3개월 내에 한 번 내요. 그리고 나머지를 최대 5년까지 내니까 토탈 어떻게 내는 거예요? 6번이 되겠죠. 이해되죠? 처음에 한 번 내고 나머지를 이제 최대 5년까지 나눠내니까 6번에 나눠서 내는데, 연부 연납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증여세가 총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매년 나눠내야 될 증여세가 최소 1,000만 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내가 6번 나눠서 뭐 500만 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한 번에 할 때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2천만 원 넘는다고 무조건 나눠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봅시다. 제가 이 기사가 좋은 게 사례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시가 6억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4억 5천만 원이다. 왜 증여세 과표가 4억 5천이지? 5천만 원 이것만 공제해야 될 건데. 어쨌든 4억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거는 자,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이슈가 있는데, 자, 한번 좀 볼게요. 이걸 바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떡해.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네. 자, 보면 지금 증여를 하는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6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증여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가 되잖아요. 다만 10년 기간 동안 증여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기사 사례는 1억을 추가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그런데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혼인 신고일 이전으로 2년, 그리고 이후 2년, 토탈 4년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 신고일 이때로부터 2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혼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돼. 출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산 신고만 하면 돼요. 혼인 신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차감하니까 4억 5천이 나온 거죠. 여기 기사에 나온 거. 여기 이해되죠? 그래서 6억에서 이걸 빼니까 이제 4억 5천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잠깐만, 다시 봐. 여기 좀 뭐냐면은 문제는 아들이 오래 취업해서 모은 돈이 많지 않다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 취업하자마자 결혼한다고? 아, 이건 좀 약간 현실성 없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6억에서 1억 5천이 아니라 보통 5천만 원 뺀 경우가 많을 겁니다. 5억 5천. 어쨌든, 우리는 이걸 받아들입시다. 그러면은 4억 5천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증여세는 신고만 잘해도 세액공제 3%까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7,76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증여세는 이제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나온 거에 대해서 신고 제대로 하니까 7,760이 나온 거죠. 엄청 큰 돈이죠. 자,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사에 나왔던 연부 연납을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7,760만 원의 6분의 1인 1,293만 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6,467만 원을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6,467만 원이 5년 나눠내니까 단순히 나누기 5를 해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매번 내는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일단 오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다? 국가,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늦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내라는 거예요. 이자 얼마 내냐? 이게 이제 일종의 가산금인데,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현재 3.5입니다. 3.5. 자, 그러면 3.5% 딱 듣자마자 어때요? 시중은행의 어떤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더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럼 나 이거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겠죠. 어차피 대출도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6,467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요 돈을 내가 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걸 아예 그냥 연부연납으로 돌려서 가산금 679만 원을 내는 게 내가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부연납이 신고기간 내 6분의 1 납부하고 나머지 최대 5년간 매년 1회씩 납부하는 건데, 증여세 총액 2천만 원 총액인 경우, 그리고 매년 나눠내는 증여세가 최소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시가 6억 아파트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4억 5천인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지금 1억을 써버린 거야. 근데 좀 늦게 하는데, 그래서 증여세 원금이 7,760인데 이게 1억 이게 해당이 안 됐다면 이제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얼추 1억 나오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5년 분납시 이자하면 가산금이 679만 원인데 이자율이 3.5%니까 우린 차라리 그냥 연부연납 쓰자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왜? 차라리 그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내가 그냥 다른 데 굴려버려서 3.5% 이자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호지영 세무 전문가는 가산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나눠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고객이 많다. 오히려 이 가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려고 문의하는 고객도 있는데, 항상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본인이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고금리 상황이고 아마 이제 9월부터 이제 연준에서 0.25 아마 낼 것 같은데, 언젠가 또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 저금리 시대가 된다면은 이때는 연부연납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이렇게 이제 항상 돌아가는 겁니다. 연부연납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여세 신고기한 내 3개월 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청 시 담보 제공은 필수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면 등기 필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국가 입장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6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으면 증여세만 나옵니까? 아니죠. 증여취득세 나오죠. 그러면 증여취득세는 얼마예요? 3.5조. 만약에 이게 조정대상지역이고 공시가 3억이면은 12%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따지셔야죠. 지금 이 경우에 증여세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증여취득세가 나오죠. 이 증여취득세가 3.5%, 요 6억에 대해서.
그럼 이것만 또 돈 한 2천만 원 나오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공시가가 3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12%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히려 증여하다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증여 취득세는 또 연부 연납이 됩니까? 없습니다. 취득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작년에 취득세 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낮으니까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금리가 이제 시행령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다행히 이 상태에서 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